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유발 레빈의 위대한 논쟁은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를 싹 틔운 직접적 토양인 미국 독립혁명과 프랑스 대혁명을 거치면서 정부와 정치를 주제로 깊이 있게 논쟁했고, 그 결과 지금의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을 탄생시킨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명은 영국 의회에서만 30년 동안 잔뼈가 굵은 노련한 엘리트 정치구단 에드먼드 버크이고, 그에 맞선 다른 한 명은 영국과 미국과 프랑스를 끊임없이 돌아다니며 혁명의 최전선을 살았던 영원한 야인 토머스 페인입니다. 놀랍게도 이것이 이 두 사람에 관한 가장 간단한 소개이면서 동시에 이 책의 모든 논쟁을 함축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니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자는 몇 가지 주제를 선정해서 두 사람의 주장을 대비시키며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했지만 글쓰기 방식 자체가 산만하다는 게 약간의 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을 굳이 세세하게 풀어놓고 여기저기에서 반복하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짜증이 날 정도는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주장에 대한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지는 내용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56회 장대익의 다윈의 식탁처럼 대화식으로 구성했다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번역하신 분이나 출판사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인용문의 출처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페인의 상식을 페인 전집 2라는 식으로만 표기해 놓으면 그들의 전집을 보았거나 읽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 출처를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최대한 찾아서 PDF 파일에는 정확히 표기했지만 도저히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건 아무리 좋은 인용문이더라도 PDF 파일에서는 과감히 제외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확하지 않으면 모르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간단하게 핵심 내용을 살펴보죠. 자연과 역사, 정의와 질서, 선택과 의무, 이성과 처방, 혁명과 개혁, 현재 세대의 의미라는 6가지 주제로 구분해서 깊이 있게 다룬 버크와 페인의 논쟁은 파일을 참고하시고, 방송에서는 현실에 대한 만족도라는 단 한 가지 시각으로 전체 내용을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현실을 그대로 둘 것이냐 아니면 바꿀 것이냐의 문제인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지만 버크는 그럭저럭 집에 만족한 반면 페인은 집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어느 날 페인이 새로운 마음으로 봄맞이 대청소 한번 하자고 제안하자 버크는 특별히 더럽거나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부분도 없는데 뭐하러 온 집안을 모조리 뒤집어 엎으려고 하냐며 투덜댑니다. 그러자 네가 보기엔 여기저기 더러워진 벽지가 눈에 거슬리지 않는다고? 삐걱거리는 방문과 고장난 수도꼭지가 불편하지도 않아? 라고 묻는 페인에게 버크는 나도 알고는 있는데 이젠 익숙해져서 뭐 괜찮아 라고 답하죠. 그러면서 그냥 대충 적응해서 지내다 다른 곳으로 이사가면 되는데 뭐 그리 호들갑을 떠냐고 핀잔까지 줍니다. 그러자 페인은 안 돼. 단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살 곳인데 구질구질한 건 전부 버리고 내가 선택한 벽지로 도배하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고쳐서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며 소리를 버럭 지르고요. 그러자 알았으니까 진정하고 그럼 어떤 것들을 버릴 건데? 라며 묻는 버크에게 꼭 필요한 것들만 빼고 웬만한 건 전부 다 버릴 거야 라고 페인은 대답합니다. 뭐라고? 우리 부모님이 사주신 냉장고, 동네 잔치에서 상품으로 받은 TV, 친구들이 직접 만들어서 선물한 식탁, 조카들과 함께 만든 의자까지 모두 버리겠다고? 너 지금 제정신이니? 라고 따지는 버크에게 페인은 정신이 너무 뚜렷해서 미칠 지경이야 라며 얄밉게 대답하죠. 요지부동인 페인을 어쩌지 못한 버크가 결국 묻습니다. 좋아, 알았어. 그럼 도대체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페인이 답합니다. 이 집을 처음 지었을 때의 상태 그대로. 버크와 페인 둘 다 옳고 둘 다 그른 점이 있습니다. 다만 정도의 차이일 뿐이긴 한데, 안정을 추구하는 우리의 본성과 전제로 삼는 자연적인 사회의 검증 불가능성, 그리고 특정 국가에 대한 빈약한 애국심이라는 점에서 페인의 주장이 훨씬 더 많은 핸디캡을 안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버크로부터 우익 또는 보수가, 페인으로부터 좌익 또는 진보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의 용어와
현재 우리나라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는 그 의미에 있어서 전혀 다릅니다. 버크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이익과 행복을 추구했고, 페이는 기본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추구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보수와 진보 그 어디에도 국민과 국가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보수와 진보 앞뒤로 중도와 같은 형용사를 붙이더라도 대부분 정치인들의 마음속에 국민과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정말 슬픈 일이죠.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초등학생들도 부끄러워할 만한 수준뿐입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인 수준이 정말로 유치해서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그런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임으로써 국민이 정치의 환멸을 느껴 정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는 의도일 겁니다. 국민이 정치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욱더 자신들만을 위하는 정책을 마음 놓고 펼칠 수 있을 테니까요. 정치에 관한 이야기는 끝도 없을 뿐더러 가족 사이까지 멀어지게 만드는 주제이니 여기서 끝이 돼 한 가지 제안할 것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든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든 학벌로 상징되는 똑똑함이 아니라 사소한 언행에서 드러나는 인품, 그러니까 국가와 국민을 자신과 가족보다 조금이라도 더 우위에 두고 있는 사람을 뽑으면 어떨까요? 물론 그런 사람이 너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이래저래 어렵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간의 권리인 인권의 역사를 한눈에 정리할 수 있는 하승수의 세계 인권사로 찾아뵙겠습니다.